스포츠 춘추 황서입니다. 3월 29일 스포츠 춘추가 SSG 랜더스 민경삼 사장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추가로 더 취재한 바가 있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어제 SSG 랜더스 민경삼 사장이 SK 와이번스 단장 시절 신인 선수 계약금을 반만 주고 절반은 8년 동안 떼어먹었다가 어쩔 수 없이 줬다라는 기가 막힌 사연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KBO가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네, 진행이 오늘 제가 됐군요. 직접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네. 8년 만에 계약금은 절반이 지급되고는 명백한 KBO 위반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분이 그 위반 딱 한 건일까? 예, 저희가 이 취재하는 과정 속에서 네. 아주 유명한 선수로부터 본인은 아예 계약금을 일절 받지 못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지금 LG 트윈스에 있는 투수 김진성 선수입니다. 실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김진성 선수 이야기를 제가 취재하고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영화에서 볼 법한 이야기를 실천에 옮기는 아주 특이한 분인데 네. 김진성 선수는 아예 계약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예 받지 못했다. 네.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전에 저희가 어제 언급했던 선수는 절반을 먹고 8년 후에 네. 절반을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만 아예 김진성 선수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진성 선수가 언제죠? 프로에 들어올 때 SK 지명을 받을 때 아마 2004년일 겁니다. 맞죠? 네. 2차 6라운드 지명입니다. 2차 6라운드 지명은 보통 네. 그 즈음에 선수들의 계약금이 한 5천만이 됐어요. 그런데 김진성 선수는 10원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처음 어떻게 들었냐면 취재를 했을 때 네. 현재 프로구단에 있는 복수의 코치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김진성 선수의 사연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최종 본인이 큰 결심을 하고 입을 열기 전까지는 정말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여기 정말 저희도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네. 사건의 실체가 어떻게 됐냐면 네. 김진성 선수가 성남 서고에 다닐 때 네. 1년 유급을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1년 유급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듬해 학교를 졸업한 후에 계약을 맺었는데 구단이 보통 2차 6라운드 지명이면 아마 42번째 선수였을 거예요. 지명받은. 네. 그러면 그렇게 순위가 낮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금을 바로 줘야 돼요. 요즘은 계약금을 한 번 해주고 그 당시에는 계약금을 절반에 나눠서 그 계약한 해에 무조건 줘야 돼요. 네. 그런데 김진성 선수는 계약금을 받지 못했대요. 왜 받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다행이에요. 그런 얘기조차 없었나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민경삼 씨가 운영본부장 또 진상몽 스카우터 어제 우리가 다뤘던 그 계약금 절반 그 사건도 두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물들이.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네. 자, 이거는 저희가 김진성 선수를 제보했던 코치가 저희한테 해준 얘기인데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진성의 얘기를 듣고 동료 모두가 안타까워했다. 우연히 들었대요. 남들 다 받는 계약금을 왜 못 받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정식 지명받은 선수 가운데 계약금을 못 받은 사람은 김진성이 유일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네. 김진성 선수를 또 만나기 전에 다른 코치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냐면 왜 못 받았는지 얘기해 줬냐면 네. 그 당시 진성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또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김진성 선수를 제가 설득을 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김진성 선수는 굉장히 큰 고심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고심을 했는데 결국 그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자, 내가 아니라 앞으로 프로에 입단할 수많은 신인 선수를 위해서 내가 본보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대요.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되겠다. 특히나 어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을 보고 봤대요. 예, 저희 유튜브로 보고 큰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다시는 자기와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자, 김진성 선수의 얘기입니다. 당시 스카우트 팀장님이 너는 아프니까
계약금을 줄 수 없다고 하길래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나중에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나중에 다른 팀으로 이적한 뒤 그 코치님한테 이적한 팀의 코치님한테 내 사연을 말했더니 네. 이렇게 꽝 치면서 야 내가 대신 받아줄게 이게 말이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정말 없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목할 게 있습니다. 보통 네. 이 어린 선수를 계약할 때는 부모가 동반을 하죠. 부모가 계약을 해요. 네. 근데 그때 김진성 선수는 집안 형평상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와서 계약을 합니다. 본인이 혼자. 그 20대 초에 고등학교에 고등학생이었죠. 고등학생의 선수를 불러다 가지고 넌 아프니까 계약금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선수는 당연히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다른 선수한테 물어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선수도 그런가? 이거는 어린 선수에 대한 기망이에요. 만약 부모님이랑 함께 갔다면 조금은 달랐어요. 달랐고 부모님이랑 갔다면 이런 이런 더러운 술수를 쓰지 못했겠죠. 예. 이거는 고등학교 선수를 갖고 데리고 놓은 거예요. 구단지. 제가 어제 흥분한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에요. 그때는 이야기를 못 하셨지만 이제 저도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긴가민가 했던 건데 너무 화가 많이 났었어요. 예. KBO 제가 물어봤습니다. KBO 관계자 물어봤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 이런 일이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단이 신인 선수 보류권을 행사합니다. 보류권은 내 선수라고 FA 계약 기간 동안 잡아놓는 거예요. 네. 예. 축구와 야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보류권이에요. 축구는 계약금을 주지 않지만 소량을 주기도 하겠지만 야구는 계약금을 받는 이유가 계약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 그 선수를 그 구단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FA가 되기 전까지. 그러면 계약금을 주지 않았으면 신인 선수 보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게 KBO 얘기예요. 네. 그리고 KBO 관계자 뭐라고 했냐면 정식 지명 선수에게는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당시에 KBO는 모르고 있었나요? 당시에 KBO는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KBO 홈페이지 가서 김진성 선수의 계약금을 보세요. 영원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영원으로. 공란이나 영원이에요. 지금 선수 스카우트 그때 저희가 KBO 자료 보니까 공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알고도 모른 척 했을 거예요. 에이 더러운 놈들아. 네. 법조계 자문도 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자, 법조계 인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저희가 법으로도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복수의 법조인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SSG의 형태는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해당합니다라고 했어요. 형법이 적용이 되는군요. 형법 제349조를 보게 되면요. 네.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부당이득죄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복수의 법조인이 왜 이 죄를 거론했냐면은 네. 당시 SK 구단이 김진성의 궁박한 상황과 무지를 악용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서 말하는 궁박한 상태는 경제적인 궁박 상태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에 대한 육체적 공공, 명예에 대한 정신적 공공들도 있는데 이 상황은 경제적 공공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형법 말고 민법에 관련되게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민법 제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무경험. 예, 현저하게 공정을 이래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그래서 부당이득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라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겠지만 네. 민사는 가능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민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사회 정의가 바로 서려면 김진선 선수가 그 당시 비슷한 라운드 선수가 계약금 5천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2004년 거의 20년 흘렀잖아요. 네. 20년이 흘렀어. 그러면 당연히 이자 쳐서 10억을 줘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럼
그때 인사들이 아직도 요직을 꿰차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랑 똑같습니다. SSG에서 이분이죠. 네. 사장을 맡고 있는 민경삼 씨는 당시 운영본부장이 실질적인 단장 밑에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선수 스카우트는. 그리고 진상문 당시 스카우트 팀장이 지금도 SSG 스카우트 팀장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예. 제가 KBO에 이 상황 여쭤봤을 때 면밀히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분들은 조사뿐만 아니라 그 프로야구에 침뱉은 사람들 어떻게 이 어렸던 선수한테 혼자 왔다는 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안 줄 수 있냐는 거죠. 계약금은요, 아픈 선수 뽑았다면 그거는 구단이 잘못한 거예요. 구단이. 제가 예전 2010년인가? 네. 메디컬 테스트를 한번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LG 트윈스 스카우트 팀장이 유망주를 데려와서 너희들 건강을 내가 체크해 줄게.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또 참가하겠죠. 따라가서 찍은 거예요. MR이랑 엑스레이랑. 왜 했겠어요? 이 선수가 부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상이 있을 것 같은 선수 지명을 안 하겠죠. 예. 그래서 문제가 돼서 다시는 그런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 경험이 있는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네. 김진성 선수의 얘기인데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고교 시절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야구단 회비도 제때 내기 어려웠습니다. 학교 전지훈련에 따라갔다가 회비를 안 내 쫓겨난 기억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려웠던 제게 2-3천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면 점점점. 그 뒤에 말을 잊지 못했군요. 네, 점점점. 요즘에 그 기아 타이거스 장정 단장이 뒷돈 5억으로 물러났잖아요. 제가 요즘에 스포츠 다큐 제작하고 앱 만들고 뭐 하느라 네. 많이 들여다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야구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법으로는 공소시효가 있겠지만 네. 야구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오, 멋있는 말이네. 네, 야구는 공소시효가 없다. 우리가 잘못된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수정하면 바로 반영이 돼요. 아주 오래전 기록, 100년 전의 기록도 새로 재정리가 되면 반영이 돼요. 네. 똑같습니다. 예. 이분들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7시 20분, 7시 네. 20분 스포츠춘추 홈페이지에 들어와 계시면 이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춘추 박동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